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과 계엄에 관한 통화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별도 가림막 없이 증언에 나섰습니다. 특히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며 통화 내용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다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것인지는 듣지 못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고 당시 구체적인 명단과 함께 체포 지원과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신문 내내 눈을 감고 있던 윤 대통령은 이 말에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의 해외 출장 일정을 착각해 홍 전 차장에게 대신 전화한 것이라며 계엄 상황은 국가기관장과 논의할 사안이지 홍 전 차장에게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온 홍 전 차장은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거 조태용 원장이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홍 전 차장은 심판정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 대통령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는데 윤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끝날 때까지 홍 전 차장 측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불러줬다는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이를 토대로 폭로를 이어갔는데 이런 증언들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통신 기록 조회까지 신청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측이 비상계엄 당시 자신이 적어둔 체포조 명단 메모를 공개하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막힘없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엄 당일 밤 11시 6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통화해서 지금 나가 있는 체포조를 위해 주요 대상들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며 명단을 불러주길래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 서 있던 상태였지만 급한 대로 종이에 휘갈기듯 받아 적었다고 했습니다. 명단을 들으면서 미쳤다고 생각했고 그럼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받아 적기를 멈춘 탓에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14명에서 16명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자로 써 있는 이름들은 보좌관이 다시 정리한 거고 흘림체로 쓴 건 자신이 쓴 거라 했는데 흘림체로 쓰인 검거 요청 내용을 두고는 헌법재판관이 직접 사실관계를 캐묻기도 했습니다. 검거 지원 요청을 그렇게 적은 거라는 해명에도 저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정영식 재판관의 질문은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방첩사령관이 정보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 대통령 측은 이런 홍 전 차장의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지난달 31일 통신기록 조회까지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경질되기까지 이재명, 우원식, 박지원, 기타 민주당 의원과 전화, 카톡, 텔레그램, 기타 메신저를 이용해서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우리 변호인께서 제 통화 내역까지 다 조회를 하셨던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통신 조회를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던 홍 전 차장은 자신이 조사받는 피의자도 아니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 측에 공개적으로 항의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따질 내용이라며 국회 측의 질문을 피해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은 충암고 출신이자 비상계엄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조 의혹을 중심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체포하려 한 정치권 인사의 명단을 작성하게 된 과정과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를 물었는데 여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문에도 역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언하기가 좀 곤란함을 재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다만 계엄 선포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통화에서 여러 특정 인물이 있는 명단을 전달하며 위치 정보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는데 체포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적은 없고 조 청장과 기억이 일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체포조 지원 내용으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다툴 게 많다고 여러 번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미 방첩사 체포조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홍 전 차장에게 위치 추적을 전화로 부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방첩사 요원들의 평균 출동 시간은 그 시간으로부터 2시간 후인 새벽 1시입니다.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본인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부인하는 등 상당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는데 결국 검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진실 공방이 다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자신의 형사재판에 연관돼 있다며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군인이라는 국회 측의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군인이 비상 상황의 법적인 것을 다 따지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휘하 군인들과 함께 국회로 출동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검찰 공소장 속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사실인지 묻자 거듭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해서 190명이 들어왔다는 건 확인도 안 된다.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계엄이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답변 드리지 않고 이 부분이 저의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계엄 해제 후 병력 철수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비화폰으로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엄 해제 후에도 지시가 없어 스스로 판단해 철수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국회 증언과 배치됩니다. 나중에 비상계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한테 너는 어떻게 철수했냐라고 제가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특전사가 철수하는 거를 보고 우리도 그냥 같이 따라서 철수했다. 답변을 거부하던 이 전 사령관은 불행한 군인이란 국회 측 평가에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길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불행한 군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안 불행한 군인이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고 뭔지도 모르는 비상이 걸렸을 때 이거저거 다 따지면서 법적인 거 다 따지면서 나중에 합니까? 이 전 사령관은 만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내렸다면 어떻게 답했을 것 같냐는 대통령 측 질의에는 무시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한 건데요. 국회 측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첫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번 사건에서 정치인 체포 등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얻은 두 번째 발언 기회에서도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위원을 소집하고 군 철수를 지시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무위원이나 군 사령관들에게는 경고성 계엄이란 사실을 미리 말하지 못해
예상보다 더한 조치가 준비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이에 국회 측은 탄핵 심판 등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이 법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사안의 실체를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며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